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원의 금융품업조조입니다. 저희는 비공학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발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법학과에서 개설된 캡스톤 디자인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해당 수업에서 최종 보고서로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 키코 사건과 변액보험 사례를 통한 금융 소비자 보호의 과제와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먼저 조언을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수업을 통해 배운 것, 논문 개요, 논문 내용, 그리고 변론 및 해결 방안, 그리고 프로젝트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언들입니다. 먼저 법화 연구 고치한 저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걸 마인드를 키우고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법학 20 정다운 조언입니다. 정다운 조언은 기업의 법무팀을 취업을 목표로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현실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당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법학 20 오재호 조언입니다. 진로를 법학 계열과 금융권 중 고민하는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과 사례를 탐구하고자 해당 수업을 들은 조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학 20 김주은 조언입니다. 변호사를 꿈꾸며 법학으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서 해당 수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업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법학의 실질적 적용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저희는 최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매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하였는데요. 특히 키코 사건이라던가 변액보험 문제 등 실제 사례를 통해서 법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관련 법 지식의 확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R2코인, 은행 경업주의,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 등 다양한 금융법 주제를 다루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금융 상품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의 중요성 또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동 능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매주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협동 능력과 발표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리적인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박선종 교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형식적인 구조를 중요시하셨고 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고치면서 저희는 보고서라던가 논문 작성에 대해서 형식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훌륭한 수준의 보고서와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논문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금융상품으로 변액보험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변액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 기본 보험에서 펀드 투자 기능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보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투자 상품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키코 상품인데요. 키코 상품은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해지 상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파생 상품의 성격을 가지며 이로 인해 대규모 손실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의 공통점은 모두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불안전 판매 문제가 본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키코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키코 상품은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위한 장외 파생 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사건의 법정 쟁점으로 다음의 4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계약 공정성입니다. 이는 통화옵션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 여부입니다. 다음으로 적합성 원칙입니다. 이는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 권유 여부입니다. 다음으로 설명 의무인데요.
이는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정 변경 원칙입니다. 이는 외부 환경 변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상품의 공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을 다뤘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 및 설명 의무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변액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 위험입니다.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에 펀드의 투자 기능을 더한 상품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합니다. 이는 보험 상품이면서 금융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지며 투자 성과에 따라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원금 보장이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보험으로 취급되어 법적 제재는 미비합니다. 다음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 출시 이후 언론과 광고는 변액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수익 구조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보험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변액보험의 본질이 투자성 상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두 상품 모두 소비자는 장래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오히려 위험을 유수하게 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장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 금액이 변동하고 키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이 그 상품의 손익에 직결됩니다. 또한 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 실패로 인하여 원금에 못 미치는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고 키코 상품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극심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금융구조 때문에 이러한 앞서 말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은 상품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및 판매자의 원칙과 의무들이 엄격히 준수되어 불안전 판매를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및 판매자의 원칙이란 적합성의 원칙,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설명의 의무,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저희는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융상품 설명 의무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녹화와 녹취를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이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음성 녹취 등의 방법으로 설명 의무를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 과정 전체를 녹취 또는 녹화하는 등 설명 의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합성 원칙 강화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자 자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변액보험과 장외파생 상품의 판매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두 상품 모두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를 할 경우에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격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재시험과 교육으로 판매자의 금융 지식을 계속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및 수수료 공개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 지급 방식의 모집 수수료 체계는 보험 모집인이 높은 수수료가 제공되는 상품을 권유하여 소비자의 실제 필요와 상관없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싱가포르, 호주와 같이 금융상품의 사업비 등을 투명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소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개념의 실질적 적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서 법학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졸업 후 비전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를 계기로 졸업 후에도 법학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금융품어조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